미국 ETF 투자하시면서 혹시 배당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는 그런 안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인데요. 미국 ETF의 자본 환급, ROC라고 하죠. 이 리턴 어 캐피탈 관련 세금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뭐 증권사 공지라던가 여러 투자 분석 채널, 블로그, 또 세무 전문가 의견, 법규 자료들까지 좀 종합해서요.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게 국내 세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일드맥스 시리즈 같은 커버드 콜 ETFs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미국에서는 이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봐서 세금을 안 떼는데 왜 한국 투자자한테는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배경하고 문제점을 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우선 ROC, 이 자본 환급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전문가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요. ETF가 운용해서 번 돈,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 본인이 처음에 넣었던 돈, 그 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아, 원금을 돌려주는 거다. 네. 예를 들어서 뭐 MST ITF 같은 경우도 특정 시점 분배금은 거의 전부가 ROC로 분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국세청 IRS는 이걸 배당 소득이 아니라 그냥 원금 회수로 봐요. 그래서 세금을 안 매깁니다. 그건 이제 미국 투자자 기준이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내 돈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세금이 없다. 근데 이게 한국으로 오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러 자료들이나 뭐 증권사 공지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 ROC로 분류돼서 이미 뗐던 세금, 그 15%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주면 한국 증권사가 그걸 기준으로 다시 15.4%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 더해서요. 맞습니다. 그럼 뭐 환급받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죠. 네네. 같은 상품에 투자했는데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랑 다르네? 아로스 분배금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니까 결국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과세 항목이 과세 항목으로 바뀌는 셈이에요. 이야,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에도 이 ROC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감액배당이라고. 아, 네네. 감액배당.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배당하는 방식인데 여러 세법 자료들을 보니까 현행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걸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뭐 메르츠금융지주나 크래프톤 같은데 대주주들이 이 방식으로 세금 없이 배당을 받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아하. 국내의 감액배당은 그 성격이 원금 반환이니까 비과세로 해주면서 왜 해외 ETF의 ROC는 배당소득,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봐서 과세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네요. 기준이 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뭐 과세 당국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라던가 아니면 통일된 해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훨씬 커지죠. ROC 포함해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어서 최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와, 세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때 경정 청구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경정 청구요.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네. ROC는 이거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 돌려받은 거니까 국내 감액배당처럼 비과세 대상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때 그 ETF 운용사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19A 노티스라고 ROC 증빙 서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증빙 서류. 네. 뭐 한 번에 해결되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둘째는 역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거죠. 뭐 연금저축이나 IRP
아니면 ISA 같은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거나 ISA 같은 경우는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도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니까요. 종합과세 부담을 좀 덜 수 있겠죠? 아, 절세 계좌 활용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명확한 입장이나 일관된 지침을 좀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법 해석의 여지도 있고 기준 자체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요. 현재 미국 ETF의 ROC 배당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은 여러모로 좀 혼란스럽고 특히 국내 유사제도인 감액배당과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내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네요. 네, 그렇죠.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고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정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투자에 나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당신은 이 불분명한 세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